최악이네요. 와 이거 완전 최악이야. 저 이거 24시간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와. 차 위에 뭐 엄청나게 싣고 가네요. 여기서 버스를 타면은 24시간 정도가 걸려요. 여기서 지금 저녁 6시에 출발해서 내일 하노이에 도착하면 저녁 5시입니다. 아마 이 버스인 것 같습니다. 밥 먹고 나니까 바로 정면에 있네요. A6거든요? 아닌가? 베트남 하노이 맞는데? 아 저것도 하노이네. 이거 둘 다 아니고 이거래요. 일단 이 정도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층은 2칸씩 있어. 버스가 너무 깨끗하고 좋아 보이길래 저기 있는 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서 예매했냐고. 근데 그냥 여기서 예매했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좋아 보여. 나 12고에서 예약했는데 이거 진짜 오래됐거든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 창문에 막 테이프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뽑기운이 이렇게 없습니다. 사진을 보고 했는데 사진이랑 너무 달라. 이렇게 신발을 비닐봉지에 싸놓고 갖고 와야 되는데 다 놓을 데가 없네요. 이거 어떻게 가방이랑 어떡하냐? 저기 청년이 여기다 놓으면 된다고 여기 맨 앞에 밑에다 이렇게 놓으라고 배려를 또 해주네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최고. 라오스 사람들 최고다. 다리를 못 뻗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지금 각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이러고 꼬부리고 있든가. 다리를 다 뻗을 수가 없고 제 머리는 지금 여기랑 거의 돼 있는데 더 누울 수 있나?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뭐 방법이 있겠죠? 더 뒤로 젖힌다든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최악이네요. 와 이거 완전 최악이야. 저 이거 24시간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와 여기 레버가 있는데 이거를 당기면 조금 뒤로 가긴 하는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지금 천장에 카메라를 붙이고 지금 찍으면 이 정도 각이 나오거든요. 아 미쳤다. 이거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앉으면 머리가 천장에 부딪혀서 아무튼 앉을 수 없다. 그렇다고 180도로 눕는 것도 아니고 이게 되게 어정쩡해요. 이게 있다 보면 허리 더 아프거든요. 뭐 이런 앵글을 잡게 될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네요. 참 미치겠다. 어떻게 하죠? 24시간만 꼭 참으면 베트남 도착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되겠죠?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역대급으로 빡센 힘든 이동이 될 것 같습니다. 24시간 가보겠습니다. 슈퍼에서 막 이것저것 담아왔거든요. 일단 마실 것도 커피 하나 먹었는데 하나 더 있고 오이시 그린티, 과일 음료수,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초콜릿. 무엇보다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레드불을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해서 마시든가 어떻게 마시죠? 마시죠. 어떻게든 먹습니다. 이제 누우면 안 일어날 거예요. 휴게소 갈 때까지. 이 와중에 노을 이렇게 이뻐도 되는 거냐고요. 와 제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노을이 방금 그 모습이에요. 진짜 저는 그지 같지만 이렇게 이쁩니다. 제가 누워있으면 보이는 뷰는 이 뷰예요. 천장 뷰.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힘줘서 들면은 이런 뷰고요. 이럴 줄 알고 USB-C 포트 갖고 왔거든요. 드디어 써먹게 됐습니다. 충전 되겠죠? 안되면 완전 망입니다. 저분들이 절 봤을 때 이런 모습일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좀 편해 보이는데 왜 저만 이렇게 불편하죠? 뭔가 편해질 수 있는 자세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겠죠. 근데 여기가 지금 1인용 라인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더 낮아요 조금 천장이. 그리고 1층은 층고가 좀 있어. 그래서 앉아도 머리가 천장에 안 닿아요. 보니까
꺼지고 드디어 출발합니다. 저분들은 왜 이어폰을 절대 안 쓰시는 걸까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볼륨 겁나 크게 틀어놓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거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정신이 너무 사나워요. 휴게소에 온 것 같습니다. 허리를 좀 들 수 있게. 여기 화장실인데 완전 오픈되어 있어서 뭐 취하고 있으면 여자분들이 다 지나가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이렇게 식당이 있고, 이게 공짜인지 돈 내고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버스가 3대 있습니다. 10분 후에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밥은 못 먹을 것 같고 빨리 가야 되겠지. 사람들이 다 나가는데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1층에 2자리, 위에 2자리, 1층에 2자리, 위에 1자리. 요 라인은 1자리예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열악한데 그래도 어떻게 잘 꾸며져 있으니까 그런 대로 견딜만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봐야죠. 이미 적응 완료. 출발한 지 2시간이 안 되는데 그래도 적응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적응력 덕분에. 지금 전원이 다 이 밥을 먹고 있어요. 이게 버스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도 지금 헷갈려하고 있어요. 얼마냐고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줍니다. 모르겠어요. 눈치를 봐야 돼. 돈을 꺼내시는 분도 있네요. 돈을 받네. 유료. 저는 밥 먹고 탔으니까 그냥 안 먹을래요. 10분 후에 출발한다고 했는데 밥 먹느라 안 옵니다. 10분이 아니라 30분 있다 올 것 같은데, 이 버스의 단점이 확실히 기차보다 뭐 먹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먹자마자 또 누워있어야 되는 것도 좀 불편하고, 아무튼 오늘 최대한 그냥 자는 쪽으로 하고 내일 아침에 또 어디 들리겠죠. 한 30분에 있다 출발하네. 버스가 음식 냄새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여권을 모으시네요. 국경에 거의 다 와가다고. 여기서 다 여권을 걷는데 보니까 왜 제 건 안 걷길래 왜 내 건 안 걷냐 그랬더니 직접 하라고 하네요. 지금 블로그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라오스 나갈 때 10,000킵이나 20,000킵을 줘야 되고 베트남 들어갈 때 50,000킵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킵이 얼마 있는지 막 찾아봤는데 지금 딱 아까 10달러 바꾼 게 막 음료수랑 아까 먹을 거 사고 이게 딱 50,000킵 그리고 딱 20,000킵 이렇게 남아있는 거 이거 다 털 수 있겠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식당에서 전 아무것도 못 사 먹는 거죠. 이제 앞으로 한 20,000킵, 30,000킵 정도는 내야 되더라고요. 근데 출입국 비용을 내지 않으면 입국이 안 된대요, 베트남은. 근데 라오스 국경에서 20,000킵 내는 경우도 있고 10,000킵을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써버리면은 안 되는 돈인데 또 그 후에는 출입국 사무소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 돈이 쓸모가 없어져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많습니다. 라오스 출국할 때 20,000동, 베트남 입국할 때 50,000동 이렇게 내놔봐요. 아니네, 이건 킵이잖아. 망했네. 완전 50,000킵, 20,000킵 딱 남아서 완전 다 털었다 싶었는데 이건 킵이었네. 동이 아니고. 망했네. 어렵네요. 하루에 3개 국가를 이렇게 넘어간다는 게 3개 나라의 인터넷이 필요하죠. 유심이든 이심이든 로밍이든. 그리고 3개 나라의 캐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24시간 안에 다 쓴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네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태국에서 먹을 거를 그냥 비상식량을 바리바리 싸들고 출발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티켓은 다 인터넷으로 예매를 해놓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내야 될 돈들 현찰로트 준비해놓고 그런 건데, 저 지금 계속 목에 이렇게 삐뚤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게 안 돼요.
비행기 타십시오. 앞으로는 국경을 육로로 넘는 로망 아마 베트남에 도착하면 이제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국경을 육로로 넘는 건 그렇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기차는 일단 별도로 제외. 저는 일단 기차는 그래도 애정하기 때문에. 슬리핑 버스는 또 약간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슬슬 배가 고파져요. 벌써 망했어요. 마실 것만 가득 사왔네. 무슨 생각으로. 다시 눕겠습니다. 눕는 게 그나마 견딜만 한 것 같아요. 추침등 이불 나눠주네. 이불. 아 이제 편해. 익숙해졌어요. 모두 각자가 떠들면서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러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건 제가 12고에서 보고 예매한 버스랑 달라요. 사기당한 건가? 이렇게 전 세열로 있는 거 각자 뭔지 아시죠? 이게 슬리핑 버스 찾아보신 분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그거를 예매했는데 더 하이 버전의 버스를 타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뭐 돌이킬 수 없죠. 12고 믿을 게 못 됩니다. 만약에 한 친구 2명 혹은 4명이서 탄다면 이 버스 타자마자 맨 뒷좌석이 있거든요. 저 맨 뒷좌석에 타면 다리 뻗을 수 있어요. 일단 안내가 영어로 안 되니까 좀 처음 타는 입장에서 답답하네요. 9시가 좀 넘었는데 불을 다 끄네요. 복도까지 다 10,000원. 굉장히 많이 흔들려서 어떻게 잠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2시 반 정도 됐는데 라오스랑 베트남 국경에 지금 도착을 한 거예요. 벌써 아마 아침 7시 정도까지는 여기서 대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저 국경이 이제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괜히 24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대기하는 시간이 한 4-5시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가면 버스가 움직여요. 여기서 버스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출국 심사 받고 또 입국 심사 받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지금 2시 반인데 저는 왜 이러고 있냐. 너무 흔들려서 못 잤어요. 오는데 이제 불 끄고 잘 시간쯤 되니까 다 비포장도로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잤습니다. 이제 멈춰서 아침 7시까지 있을 거니까 좀 자려고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아마 출국 심사하는 데 같고 저희 앞에 버스가 한 대, 2대 그리고 저희 버스니까 출국 심사는 금방 하겠네요. Ngoại dân là lùng tung á, ngay dân của anh. Năm quần bao cua. 잘 수가 없어. 잘 수가. Hỏi dân ngoại, hỏi 잘 dân 수가 ngoại có quần bao 없어요. cua không? 잘 수가 없어. 엄청 울어 이 닭들이. 아 진짜. 여기가 출입국사무소인데 벌써 해가 떴어요. 지금 이렇게 버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오래 걸리네. 네, 지금 라오스에서 출국 수속을 마치고 나왔고 버스를 다시 타러 가고 있는데 버스가 아주 멀리 가 있네요. 저 언덕 끝에 있는데요. 너무하네. 저기까지 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렸어요. 거의 30분 이상 걸린 것 같은데 6시부터인가? 와, 지금 여기 2시 반에 도착해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몰랐으니까 하는 거지 2번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루에 국경을 2개 넘는 거잖아요. 태국에서 라오스 넘을 때는 되게 심플했거든요. 사람도 별로 없고
금방 끝났어요. 라오스에서 베트남 넘는 거는 굉장히 지금 힘들고 빡세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베트남 입국 절차만 끝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라오스랑 베트남이 둘 다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출입국 심사가 좀 더 빡센가?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 여기가 태국 출입국 사무소인 것 같고, 지금 저기 라오스에서 건너와서 이걸 쭉 걸어왔어요. 아침부터 등산을 했네. 네, 지금 저는 이렇게 베트남 국경을 넘어왔고, 버스에 있는 짐을 다 빼서 그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그냥 헬라. 아무튼 엄청 피곤합니다. 3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린 지 쉽지 않네요. 들개들이 막 뛰어오는데 짱 무서웠어요. 다시 출발합니다. 이제 보니까 A타입이 하나 되는데 C타입도 되네요. 이걸 이제 봤습니다. 아무튼 충전 2개 동시에 가능합니다. 기름을 넣네요. 네, 이 신발을 중간에 이렇게 보면 엄청 작아요. 아, 맛있겠다. 근데 돈이 없네요. 태국 돈으로 100바트 주고 잔돈 좀 받고 이렇게 밥을 받았습니다. 저분이 해주셨어요. 배고파서 일단 어떻게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제육볶음. 뭐 하는 짓인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미치겠다. 자세가 안 나와서 이게 최선입니다. 지금 밥을 한 몇 숟갈 뜨고 나왔어요. 시간이 없어서 고기만 몇 점 집어먹고 밥은 뭐 3분의 1 정도밖에 못 먹었는데, 이게 안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내리냐, 왜 쓰냐, 뭐 화장실을 갔다 와라, 밥을 먹고 와라, 뭐 이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방금도 로컬 사람들은 전부 다 내리는데 딱 보니까 외국인들은 다 그대로 안 내리고 있는 거죠. 뭐 왜 그런가 했더니 앞에 내리시는 분이 여기 밥 먹는 데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마지막에 내리시면서. 새로운 구도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진짜 이게 최선입니다. 제가 완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육로로 국경을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혹시라도 조심하시라고 제가 공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잘못하면은 불법 입국자가 될 뻔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서 아무도 안내를 해주지 않아요. 그냥 가라 마라 다 툭툭 치면서 여권 들고 가라 이 정도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베트남 입국장에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줄 서서 여권을 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개그맨 김구라 씨랑 되게 닮은 어떤 베트남 거기 직원분께서 자기들끼리 뭐라 하는데 이렇게 뉘앙스가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고 여권 보고 뭐 한국에서 왔냐 어쩌고저쩌고 해서 들어갔죠. 그리고 옆에 또 어떤 아저씨가 뭐 계속 뭐라 말을 걸면서 같이 걸어갔어요. 그냥 그대로 직진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버스가 짐을 다 빼서 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가방 옆에 놓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같은 버스에 있던 사람들도 좀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참을 기다렸어요. 근데 재밌는 게 굉장히 큰 게 마약 탐지견, 버스를 진짜 샅샅이 검사를 하더라고요. 모든 짐을 다 빼서 검사를 하고, 이게 승객들 짐만 있는 게 아니고 막 무슨 물류도 같이 나르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뭐 수출품. 아마도 태국이 이제 대마초가 합법화되고 나서 그런 여파가 많이 있겠죠, 주변국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도 태국으로부터 라오스를 통해서 육로로 밀반입되는 마약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그렇게 빡세게 진검사를 했던 것 같고, 그뿐만이 아니라 세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관들이 다 버스 안에 들어와서 한참을 또 검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짐을 싣게 됐어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곧 출발하겠구나 싶었는데
이제 서양 친구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이미그레이션 하고 왔다고. 나 안 했는데? 어디서 했어? 그랬더니 저기 아까 제가 그 김구라 닮은 어떤 세관을 지나서 전 직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앞만 보고 옆에 아저씨가 막 말 걸고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뭐 좌측으로 쭉 빠져가지고 뭐 이미그레이션을 하고 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순간 딱 든 생각이 이거 나 안 하고 그냥 들어가면은 불법 입국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버스가 곧 떠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입국 심사를 해야죠. 전 아까 그 입국 심사 한 건 줄 알았는데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막 뛰어갔는데 입국 심사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정말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봤더니 제 앞에 이제 수십 장씩 여권을 갖고 있는 분이 두 분이나 계셔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려서 나 때문에 버스 못 떠나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좀 민폐다, 어떡하냐 막 이런 걱정이 됐는데 30분 이상 걸렸어요. 진짜 사람 제 앞에 10명도 없었거든요. 입국 심사를 받고 다시 제가 있던 곳으로 뛰어갔죠. 이게 되게 웃긴 게 동선도 입국 심사를 거쳐야지 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는 입국 심사도 안 받고 그냥 나갔다니까요. 이 엉망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진짜 그냥 불법 입국자 되는 거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하다 싶긴 했거든요. 입국할 때 5만 깁을 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받지? 5만 깁으로 뭐 사 먹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입국 심사를 안 한 거였어. 아니나 다를까 5만 깁을 바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권에 도장 찍고 나와서 이제 버스로 왔는데 버스를 또 못 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랬는데 아직도 검사가 안 끝난 거예요. 진짜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너무 쉽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그런 건데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 것도 다 그냥 핸드폰 스피커로 해놓고 다 시끄럽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막 영상통화를 엄청 많이 하세요 이분들은. 남의 영상통화 소리 다 듣고 이해는 못하지만 오늘 아침까지는 저도 꾸역꾸역 에어팟을 끼고 노이즈 캔슬링을 해도 소용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냥 아까부터는 저도 그냥 모르겠다 그래요. 저도 그냥 에어팟 안 끼고 그냥 스피커로 해놓고 저장받아 놓은 유튜브를 크게 봤습니다. 아주 크게 틀어놓고 봤어요. 현지화 돼가는 거죠. 이렇게 아무도 뭐라 안 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느낌. 내 머리 뒤에 콘센트가 있었네. 전혀 몰랐습니다. 몇 번째 휴게소인지 이제 알 수 없지만 보통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건 없고 혹시나 와이파이가 되나 해서 내려와 봤는데 안 될 리가 없죠. 그냥 도착해서 찾아봐야겠다고 할 수 있는. 이제 하노이로 진입하는 톨게이트는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차가 엄청 막힙니다. 어디서 잘지도 모르겠고 뭘 먹어야 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이게 인터넷이 안 되니까 여행 난이도가 확 올라가네요. 진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고단했고 어려웠고 쉽지 않았던 이동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오긴 오네요. 끝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는 제일 불편했다. 그리고 버스로만 타셨을 땐 제일 길기도 했죠. 24시간이 지금 넘게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태국에서 라오스 국경 넘은 것까지 하면은 지금 버스를 거의 27시간 이상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파 가는 거를 기차를 타려고 그랬는데 완전 매진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버스를 예매했는데 밤 버스는 또 매진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안 좋은 이런 등급의 버스만 있길래 지금 내리자마자 또 이런 버스 타고 또 하룻밤을 자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숙소에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는 버스로 예매를 했어요. 이동이 여행의 전부죠, 저한테.
그리고 사파가 지금 숙소 대란이에요. 주말도 겹치고 베트남 노동절도 겹쳐서 이게 엄청 극성수기인가 봐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숙소를 예약했는데 취소됐습니다. 알아봐야죠. 거의 도착한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지금 1시간 이상 더 지연된 것 같아요. 제가 키튼 있나요, 진짜? 와, 끝날 것 같지 않아. 이게 2층 버스라 층고가 높을 것 같지만 한 개층은 거의 짐칸이에요. 지금 여기 층고가 제가 이렇게 일어서면은 허리를 펴면은 머리가 천장에 닿습니다.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머리가 천장에 닿을 정도인데 그걸 이렇게 침대 2층 침대로 나눠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90도로 앉을 수조차 없는 높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예약했던 버스랑 이 버스랑 달라요. 리뷰들을 찾아보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같이 출발하는 버스가 2대가 있는데 이게 예약이 꼭 안 찼다 그러면은 그냥 한 군데 몰아서 태운대요. 근데 그걸 더 좋은 버스에 몰아서 태운 게 아니고 더 낮은 그레이드의 버스에 몰아서 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더 내고 더 싼 버스를 탔다는 얘기겠죠. 이게 흔한 일인 것 같아서 진짜 컴플레인 한다고 뭐 통할지 안 통할지도 모르겠지만 좀 어이는 없습니다. 솔직히 시내가 보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오토바이 길이가 하노이에 맞구나 싶네요. 와. 와, 이 뒤엔 진짜 답답했겠다. 장난 없네요. 여기 4명 저 뒤에 갇혀있으면 엄청 답답했겠는데요. 스물네 시간 30분 만에 드디어 내렸습니다. 와, 도착. 이 뒤에 지금 버스들도 엄청 엉켜 있거든요. 근데 역시 여기 보세요. 여기 오토바이들 베트남 맞습니다. 와, 아니 클락션 올리는 거 보니까 베트남이 맞긴 맞네.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상가가 있으니까 뭔가 와이파이가 좀 되는 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네, hello. Hello. 와,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 도착해서 얘기할게요. 역주행도 막 하고 난리네요. 정말 정체가 없는데요. 여기는 완전 그랩을 잡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오토바이 거기 이렇게 뭐랄까요, 사설로 하시는 그분한테 한 2배 정도 주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맨 배낭이 너무 무거워서 오토바이 타는 것 자체가 되게 고통스러워요. 하체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아무튼 그래서 한 20몇 분 걸려서 겨우 왔는데 로렌타 호텔인데 제가 예약한 곳은 로렌타 센터 호텔이래요. 그래가지고 똑같은데 다르대요. 그래서 또 지금 로렌타 호텔이 아니고 로렌타 센터 호텔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돌아버릴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왜 이래, 진짜. 막. 그리고 가뜩이나 덥고 정신없는데 이 하노이의 어떤 정신없는 막 클락션과 오토바이들 때문에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네,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네요, 지금. 최대한 평정심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즐기고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숙소 들어왔고 어쨌든 왔습니다. 일단 지금 그냥
온몸이 너무 찝찝해요. 땀이 너무 많이 났고 지금 하노이도 너무 더워요. 그래서 밤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덥더라고요. 일단 그냥 무조건 씻고 나가야겠습니다. 밥도 먹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푹 자야 되는데 클럽이 옆에 있었네요. 엄청 쿵쿵거립니다. 큰일 났네. 지금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원더걸스 노바디, 뭐 빅뱅, 하루하루 이런 노래가 계속 나오네요.